Hi everyone. 안녕하세요. 비법천사 신현주 강사입니다. 오늘은 토익 고득점 문제의 비밀, 연결어, 접속사, 전치사, 접속부사. 이 아이들이 보기에 나오면 멘붕이 되는 학생들이 많아요. 접속사나 전치사나 접속부사나 유사하게 생긴 것들이 많고 뜻도 유사한 게 많아서 품사 자체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전치사, 접속사도 결국 단어처럼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어의 뜻 자체를 잘 모르니까 늘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전치사 같은 경우는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사용법들이 있고 뜻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외워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그런 불안감이 나오는 품사이기도 하죠. 자, 그럼 오늘 이 연결어들을 좀 이 한 영상에 다 때려 넣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Are you ready? Go! 첫 번째로 전치사. 전치사는 왜 쓰는가? 명사를 여러 개 쓰기 위해서요. 영어는 한 문장에 주어 하나, 동사 하나, 목적어 하나씩만 쓸 수 있어요. 근데 또 뒤에다 명사를 쓰고 싶어요. 또 써야 될 말들이 계속 영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전치사를 연결해가지고 체인처럼 명사를 계속해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하시죠? 예를 들어서 I study TOEIC 만으로 벌써 문장이 됐잖아요. 근데 가을 선생님하고 공부를 한다 라는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I study TOEIC 그냥 to로 하면 안 되죠. with a tutor 전치사를 넣고 함께 with a tutor to와 함께 한다 이렇게 하고 압구정동에서 한다. 그 뒤에 또 그냥 압구정 쓰시면 안 돼요. in 압구정 이렇게. 그리고 월요일날 한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Monday를 쓰시면 안 되고 on Monday 이렇게 명사 쓸 때마다 계속 전치사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중에 큰 역할을 하죠. 오케이? I study TOEIC with a tutor in 압구정 on Monday.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또 연결하고 싶으면 또 쓰세요. 전치사를. 아셨죠? 네. 그래서 전치사는 문제를 풀 때 뒤에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되고 명사의 의미를 시간, 장소, 방법, 이유 등의 의미로 구체화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말에서는 해석할 때 조사 정도의 역할을 해요. 뭐뭐 위하여, 뭐뭐 때문에, 뭐뭐에 의해서, 뭐뭐 함께 이런 단어들이죠. in, at, on, to, by, with, for. 두 번째가 접속사죠. 접속사는 문장들을 연결합니다. 문장을 하나만 쓸 거면 접속사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문장을 2개, 3개, 4개, 5개 계속 연결하고 싶으면 접속사를 써서 올리는 거예요. 타임즈라든가 영재신문 이런 걸 보시면 긴 거는 막 6줄, 7줄, 8줄이 돼도 끝나지가 않아요, 문장이. 자, 그런 걸 다 접속사나 또 관계대명사도 하나의 접속의 기능을 하죠. 계속해서 문장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토익 고득점 만들고 싶으시면 접속사 전치사는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접속사를 쓰는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I study TOEIC so that I can get promoted. 내가 study TOEIC까지만 해도 그건 문장인데요.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토익을. 이렇게 말한다면 I can get promoted. 이 부분을 또 연결해준 접속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또 연결하고 싶으면 뒤에다가 또 접속사 쓸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럼 접속부사는 뭔가요? 네. 접속부사는 말 그대로 품사는 부사예요. 근데 뜻은 접속사하고 유사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접속부사는 엄밀히 말하면 부사이기 때문에 문장을 연결하지는 못해요. 의미는 약간 접속사 같은 느낌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however, therefore, nevertheless 이런 단어들의 뜻이 약간 접속사하고 비슷해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의미상의 연결인 거고요. 시험에 나오는 접속부사는 문장 맨 앞에 빈칸을 딱 쳤어요. 여기 접속사 들어가냐 접속부사 들어가냐 이런 거 물을 거예요.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접속부사는요 반드시 콤마와 함께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접속사는 뭐 because, if, when 이런 애들은 콤마 쓰면 안 돼요. 아셨죠? 그냥 바로 주어 동사 써야 돼요. 콤마가 있다. 그러면 접속사는 다 지우고요. 오케이? 접속부사 등급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아셨죠?
접속사와 전치사, 접속부사들이 유사한 뜻을 갖고 있는 애들을 모아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오케이?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기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죠. 뭐뭐 하는 동안의 의미를 갖고 있는 기간의 전치사. for, during, throughout, over, through, around 이렇게 나와. 접속사로 가면 동안은 while을 쓰면 돼요. 오케이? 접속 부사는 완전 똑같진 않지만 뭐 그러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meanwhile, in the meantime 이건 접속 부사예요. 아셨죠?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throughout, over 이게 진짜 잘 나와요. 보기에 throughout 했으면 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80% 이상은 될 것 같아요. throughout은 뒤에 기간의 명칭, 이벤트 이런 걸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휴가 동안 throughout the vacation, throughout the holidays. over도 동안 내내라는 의미인데 over the last 5 years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over the last few years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셨죠? during과 for는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요. during은 기간의 명칭이 뒤에 나와야 돼요. 이벤트 같은 거. 휴가 동안, during the vacation, during the movie, during the class 이런 식으로 써주니 좋고 for는 뒤에 수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for 5 years, for 2 years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죠. during하고 비슷한 게 throughout the vacation, through the vacation. 자, through나 throughout, during은 똑같이 뒤에 이벤트명이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자, while이 고득점 문제로 나오면 동안이 아니라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어요. 반면에 라는 뜻이 있죠. 오케이? 그때는 whereas라는 단어도 같은 뜻이 돼요. 반면에 whereas. 아셨죠? 두 번째 거 가볼게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전치사는 despite, in spite of 좀 어렵게 나오면 notwithstanding 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오케이? despite the bad weather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notwithstanding inclement weather. inclement weather 하면 나쁜 날씨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온 단어예요. 아셨죠? 접속사는 4개나 있어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석할 때 앞하고 뒤에 사정이 역접이다 라는 걸 포인트로 잡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접속부사일 때는 nevertheless, nonetheless, even so 이렇게 3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셨죠? 콤마 없으면 못 씁니다. 토익은 일단 보기에 despite라든가 although 같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가 보기에 있으면 정답의 확률이 거의 90%예요. 거의 뭐 매달 나올 정도로 빈출 유형의 단어거든요. 그 다음에 의미가 비슷한 연구라가 또 뭐가 있나 볼까요?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 있죠. 자, 전치사로는 up은 하고 on 뒤에다가 명사나 동명사 써주시면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on arrival, upon arrival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on request 하면 요청하면 즉시. upon receipt 그러면 receipt이 이제 영수증 뜻도 있지만 토익에서 수령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upon receipt 하면 수령하자마자 이런 뜻이 되죠. 지금 말한 것들 전부 다 기출 정답이었던 단어들이에요. 아셨죠? 접속사일 때는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네 번째, 뭐뭐 할 경우에 대비하여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 얘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전치사의 경우 in case of, in the event of 예를 들어 in case of a fire please use stairs 화재가 났을 경우 계단을 사용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이때 in the event of a fire도 똑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접속사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in case 주어 동사, in the event 주어 동사. 대시 좀 생략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in case that, in the event that. 다섯 번째, 뭐뭐 때문에 전치사로는 due to bad weather. 그러면 나쁜 날씨 때문에. then owing to, because of, on account of, thanks to. 그러면 뭐뭐 덕분에, 때문에 이런 뜻이 됩니다. 아셨죠? 접속사일 때 때문에는 뭘까요? 제일 쉬운 건 because, since,
since가 뭐만 이래로라는 뜻일 때는요, 반드시 그 주절이 현재 완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해온다라는 의미로 have pp 쓰고 since 뒤에는 과거 시점을 쓰셔야지 그게 맞고요. 이런 시제가 전혀 관계가 없을 때는 보통 since가 그냥 접속사 쓰이면 때문에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를 꼭 알아두세요. 뭘로 해석이 될지 고민했다면 시제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후의 접속사는 as, now that, 그 다음 in that, 이런 애들은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거는 나오면 이제 고득점 문제가 됩니다. 여섯 번째,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결어는 무엇을 고려하면, 무엇을 고려할 때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로는 given, 접속사로는 given that,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분사 형태로 생겼지만 분사형 전치사가 되어버렸어요. 형용사가 아니고. 그래서 given 다음에 명사, 또 given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쓰시면 무엇을 고려할 때 considering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given the bad weather, 이러면 나쁜 날씨를 고려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 전치사, 접속사 둘 다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뜻도 똑같아요. 오케이? 그런 애들이 영어에 4개가 있는데요. after, before, since, 이거는 뭐뭐한 이래로 쭉이라는 의미의 since, until, 뭐뭐 할 때까지. 자, 이 4가지는 전치사, 접속사 둘 다 됩니다. 동시에. 오케이? 그래서 보기에 이런 단어가 있다면 뒤에 명사 왔으니까 무조건 접속사는 지워 그러면서 얘네들을 지울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얘네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아셨죠? 소거를 바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케이? 둘 다 되기 때문이죠. 전치사도 접속사도. 오케이? 예를 들어 after lunch도 되지만 after I come back 이래도 되죠. 그죠? since 2000 이렇게 하면 뭐 2000년도 이후로 쭉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since I was young 이러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쭉 뭐 해왔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셨죠?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해 본 거는 뭐냐면 특이한 형태를 가진 전치사, 접속사를 정리해 봤습니다. 표를 보시면 첫 번째가 분사형 전치사가 영어에 7개 정도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아까도 살짝 언급했던 given 이라는 단어는 PP형으로 생겼지만 전치사 역할을 합니다. 아셨죠? 부모들 고려할 때. 그 다음에 notwithstanding 이것도 이제 ing 형태를 갖고 있지만 분사처럼 얘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전치사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following 있으면 이거는 이제 뭐뭐 후에 after하고 동의어예요. 그래서 following lunch 이렇게 쓰면 점심 후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뭘 따라가며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얘는 전치사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barring 있어요. barring은 뭐뭇을 제외하고 또 뭐뭐 없이 이렇게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죠. 이렇게 유사어는 except 하고 without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오케이? Everybody knows barring me. 그러면 나 빼고는 다 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오케이?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랬죠? 다음 두 번째 분사형 접속사. 토익에 4개가 나오네요. 첫 번째가 providing, 그 다음에 provided. 자, 얘네들이 그냥 보면은 제공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위치가 문장 맨 앞에 providing 또는 provided 하고 주어 동사가 뒤이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만약에 라는 if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given that 있죠? 무엇을 고려할 때 아까 언급했던 그 단어죠? considering that 하고 같은 의미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assuming that 하고 supposing that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무엇을 가정하면 해서 if하고 약간 비슷한 뜻이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분류는 전치사 중에서 반드시 뒤에 명사가 복수형이 와야 되는 전치사가 있어요. 딱 2개 있어요. among과 between입니다. 자, 보기에 among 있다. 그러면 빈칸 뒤에 명사가 복수 명사인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걔가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뭐 중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 명 중에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mong many students
이렇게 써줘야 되거든요. 아셨죠? between은 반드시 둘 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between A and B 이렇게 쓸 거 아니면 between two people 이렇게 둘을 나타내는 단어가 언급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음에 정리해본 연결어는요. as입니다. as가 접속사 뜻일 때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뭐 할 때 when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시간의 접속사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유의 접속사로 때문에 because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뭐대로 뭐뭐처럼 이라는 어떤 방식을 나타내는 단어도 되기도 합니다. 아셨죠? do as you like 이러면 너 좋을 대로 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as expected 이러면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이럴 때 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right? 두 번째 as의 전치사 뜻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뭐로서 자격의 전치사의 의미가 돼서 뭐 as a manager 그러면 매니저로서 이런 의미 같고요. 그 다음에 방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 뭐뭐대로 뭐뭐처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케이? like 같죠. 예를 들어 she treats me as a dog. 그녀는 다룬다 나를 개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 as of, as to, as for 이런 애들 보기에 나오면 또 학생들이 멘붕해요.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as 자체도 어려운데 as of는 굉장히 잘 나와요. 최근 2달 전인가도 나왔었죠. as of는 이걸 쓰고 뒤에다가 날짜 요일을 쓰면 언제부터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s of May 1st 그러면 5월 1일부터 또 as of next Monday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단어죠. 그 동의어가 effective 쓰고 날짜 요일 이렇게 쓰시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effective next Monday 이런 것도 시험 되게 잘 나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as to, as for는 사실 동의어예요. 뭐뭐에 관하여 라는 주제를 나타내는 전치사 about하고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as to the story 그 이야기에 관해서 as for the price 가격에 관하여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됩니다. 아셨죠? 네 번째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동의어는 as though가 있습니다. He acted as if he was rich 이런 식으로 그가 마치 부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동의어는 as far as 이런 단어가 되죠. 옛날에 미국의 보이 그룹 중에서 Backstreet Boys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유명했던 노래 제목이 As Long As You Love Me 였던 기억이 나네요. 뭐 As Long As You Love Me 뭐 이런 식으로 후렴구가 나왔던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빌보드 차트에서 1등하고 했던 노래니까. 이렇게 팝송으로 영어 공부할 수도 재밌어요. 물론 토익 공부는 좀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팝송으로만 공부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옛날에 팝송하고 영화로도 영어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흥미를 잃지 않을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시험 공부는 오래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익은 짧은 기간에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아셨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영어 공부를 하려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영어를 자료로 해서 공부를 하면 흥미를 잃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할 수가 있죠. 아셨죠? 그 다음에 as soon as가 있죠. as soon as는 뜻이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시험에 잘 나오는 그 외의 전치사, 접속사, 접속 부사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가 within. 자, 이게 잘 나오는데요. within은 어떤 범위 안에, 기간 안에 이럴 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단어죠. 예를 들어서 뭐 10분 안에 within 10 minutes.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다. 예산 안에 뭘 썼다. 그러면 within the budget.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within하고 좀 반대말이에요. beyond라는 단어가 있어요. beyond는 뭐뭐 안에가 아니라 반대로 초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선 이런 뜻이 되죠. 예를 들어 뭐 통제가 안 돼. 이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out of control을 많이 알잖아요.
근데 예전 시험에 컨트롤이 나왔는데 앞에 빈칸이 쳐져 있었는데 여기 못 들어가나? 근데 보기에 out of가 없어요. 네. 언더도 없어요. 그럼 뭐 넣어야 돼요? 네, beyond control 이걸 쓰시면 돼요. 그러면 통제 불가능한 이런 뜻이 돼요. 아셨죠? 또 예산 초과했다 이럴 때도 쓸 수 있어요. beyond budget.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전치사라는 게 예문하고 같이 공부하셔야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아셨죠? 세 번째가 throughout. throughout은 아까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되게 자주 나와요, 시험에. 뭐뭐 하는 동안이란 기간의 의미도 있지만 뒤에 장소를 써버리면 곳곳에, 저녁에 이런 의미가 돼서 throughout the world 되면 전 세계 곳곳에, 또 throughout the country 그러면 전국 곳곳에 뭐 이런 정도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굉장히 토익이 좋아합니다. 아셨죠? 자, 네 번째가 through가 있네요. through도 문제가 되는 이유가 뜻이 여러 개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을 통하여 라는 수단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가 무엇을 통과하여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go through the tunnel. 터널을 통과하여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기간의 전치사가 돼요. 뭐만 동안, 내내, throughout 하고 동일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곳곳에, 저녁에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throughout, across, around가 이렇게 돼요. across the nation, 또 around the town 이런 식으로 쓰면 전국 곳곳에, 도시 곳곳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throughout하고 동의어로 나오죠. 아셨죠? 그 다음에 주제 전치사. 주제 전치사가 영어에는 14개나 있네요. 제가 뽑아보니까 첫 번째가 제일 쉬운 게 about, 두 번째가 on. on도 어떤 주제가 좀 더 전문적일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over, 그 다음에 regarding, 그 다음에 concerning, as to, as for. 아까 말했죠? 뭐뭐에 관하여라고. 그 다음에 pertaining to. 이것도 뭐뭐에 관련해서. 그 다음 with regard to, with respect to, with reference to. 이것도 뭐뭐에 관하여. 그 다음에 전체를 조금 바꿔서 in regard to, 또 in respect to, in reference to. 얘네들 전부 다 뒤에 어떤 주제에 관하여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 once. once는요, 접속사 뜻과 부사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 접속사일 때는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이 있고요. 부사 뜻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옛날에, 한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I once loved her 이러면 한때 내가 그녀를 사랑했었지,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도부사로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두 번 이런 말을 할 때 그 한 번의 단어를 나타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once a week, 그 다음에 once a month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쓰는 빈도부사이기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once는 복이 나오면 품사가 여러 가지니까 함부로 지울 수가 없어요. 고득점 문제들은 이렇게 한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와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고 그거의 사용법을 아는지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다음 단어가 whereas예요. whereas는 의문사 같이 생겼긴 하지만 이건 그냥 접속사예요. 뜻은 반면에 라는 의미로 while하고 동일합니다. 오케이? 토익은 역접, 양보의 접속사를 좋아해요. 답으로 쓰는 거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oward라는 단어가 있죠. toward 하면은 첫 번째로 toward 다음에 장소의 명사가 온다. 그러면 그쪽으로 향하여 이런 뜻이 돼요. 이게 to하고는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른 게 go to the beach를 쓰면 해변으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무조건. 근데 go toward the beach 하면은 해변 근처로 간다는 뜻이지 해변이 목적지가 꼭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변으로 꼭 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toward는 근처, 그쪽으로 향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toward가 뒤에 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뜻이 바뀌어요. 뭔지 아세요? 네. toward the evening, 또 toward the end of the workday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뭐말 무렵에, 즈음에, 그 시간에 가까워져서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toward the evening 하면 저녁 무렵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toward the end of the workday. 그러면 일이 끝날 무렵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뭐뭐 옆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가 3개 있는데요. 첫 번째가 beside, by, next to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beside가 s가 없어야지 뭐뭐 옆에요. beside me, 그럼 내 옆에 이런 뜻이 있는데 besides s를 붙는 단어는 게다가 이런 의미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to가 빠지고 next만 쓰면 그건 형용사예요. 오케이? next person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인 거고요. 품사를 구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y라는 단어의 뜻이 또 여러 개가 있네요. 지금 옆에라는 뜻이 있었죠. 수단의 방법의 전치사가 돼서 뭐뭇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by car 이러면 차로, by train 기차로. How do you commute to work? 어떻게 출근하고 있니? 회사를 그러면 by train, by subway, by bus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이 이제 수단의 전치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by는 뒤에다 ing 동명사를 붙이면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by는 수동태 뒤에 행위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BPP by 이렇게 쓰면 몸에 의해서 뭐뭐 되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by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정도의 의미. 그래서 뭐뭐만큼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The price increased by 5%. 이렇게 수치 앞에다 by 쓰잖아요. 5%만큼 가격이 올랐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단어죠. 수치 앞에는 by를 쓸 수 있다. 수동태 뒤에 행위자에는 by를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by 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Aside from, 그 다음에 apart from 이 둘이는 동의어예요. 뜻은 뭐뭇을 제외하고 뭐뭐 이외에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셨죠? 이번엔 접속사로 가겠습니다. 접속사 in order that 잘 나오죠. 자, in order that은 목적을 의미해서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so that하고 의미가 비슷해요. 그래서 유사하게 쓸 수 있는 단어죠. in order that 말고도요. that 대신에 in order to 부정사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in order for 명사를 뒤에 쓸 수 있는 형태도 같이 알아두세요. 똑같이 뭐하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얘하고 비슷한 뜻으로 so that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전에. 그래서 so that도 뒤에 문장을 하기 위해서 앞에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 I study TOEIC so that I can get promoted. 라는 토익을 공부한다. 승진하기 위해서. so that이 붙어있지 않고 so that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면 의미가 바뀌어요. 주어 동사 쓰고 so 형용사 부사 쓰고 that 이렇게 쓰면 결과용법이라고 그래요. 해석은 주어가 너무 형용사 부사 뭐뭐 해서 that 이하의 결과가 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He worked so hard that he got promote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He worked so hard 그러면 그는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승진을 했다 이렇게 결과적인 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 접속사는 우리가 이제 부사절 접속사가 있고 명사절 접속사가 있어요. 지금까지 다룬 것들 대부분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건 뭐냐면 완벽한 문장 두 개를 연결하는 그런 게 이제 부사절 접속사예요. if, when, before, until, since 이런 애들 다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런데 영어에는 명사절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명사처럼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문장 전체가 하나의 목적어나 주어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명사절 접속사 써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영어에 3개가 있는데 that, 그 다음에 whether, if. that은 해석이 뭐뭐하는 것 해서 확실한 것을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whether나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좀 불확실한 내용에다가 쓰면 됩니다. I wonder if you like this 이런다든가 I wonder whether you like this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지 않은 거에다 쓸 수 있는 거죠. 목적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wonder에. 그게 이제 명사절 접속사의 역할입니다. 오케이? 이건 매우 고득점 문제인데요. 접속사 중에서 특이하게 뒤에 to 부정사가 와도 되는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whether. 오케이? whether는 용법이 to 부정사를 뒤에 쓸 수도 있습니다. whether to do. 오케이? 그거도 좀 신경 써서 알아두세요. 오케이? 자, 뜻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가 이제 부사 접속사, 명사 접속사로 크게 나눈다고 그랬는데 또 하나 더 있죠. 등위 접속사, 그 다음에 상관 접속사까지 가면 이제 4개로 크게 나눠지네요. 그죠? 뭐 등위 접속사는 and, but, or, so 같은 단어들이고요. 걔네들은 좀 쉽고, 상관 접속사는 시험에 매달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등위 접속사를 사용해서 and, but을 사용해서 어떤 단어하고 짝을 이뤄서 접속사 역할을 해가지고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Both A and B, not only but also B, as well as 뜻이 다 동일해요.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not A but B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not A but B는 A가 아닌 거죠. not A, but B, B다 라는 거죠. 근데 이 단어를 조금 어순을 바꿔버리면 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B but not A도 있어요. 그러니까 B다라는 거예요. not A가 아니라, 그러니까 A가 아니라. 그 다음에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either A or B는 A 또는 B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neither A nor B는 A, B 둘 다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둘이 상관성을 가지고 외워야 됩니다. 한쪽이 or면 저쪽은 either, 한쪽이 nor면 저쪽은 neither, 이런 식으로 써달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상관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and나 but 양쪽은 앞뒤로 병렬 구조를 좀 이뤄줘야 돼요. 그래서 품사가 동일하게 명사 and 명사, 동사 and 동사, 병렬 구조를 묻는 것도 실제 포인트가 됩니다. 아셨죠? 자, 이 정도면은 전체 접속사는 됐고요. 이번엔 접속 부사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otherwise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wake up early, otherwise you'll be late, 이런 식으로 or처럼 그렇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접속 부사는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반드시 문장 맨 앞에 쓸 거면 콤마 쓰고 주어 동사 쓰는 거예요. 오케이? 시험에서는. 그래서 콤마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속 부사는요. 그 다음에 이 otherwise는 특이한 관용 표현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unless, otherwise, pp, 과거분사 이렇게 쓰면 달리 뭐뭐 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 돼요. unless, otherwise stated, unless, otherwise mentioned. 달리 언급하지 않으면, 달리 말하지 않으면 뭐 원래도 해라 이런 식으로 쓸 때 쓸 수 있는 단어에서 unless하고 같이 쓰는 걸로 굉장히 고득점 문제로 가끔 나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therefore는 그러므로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접속부사요. furthermore는 말에도 more가 있죠? 더욱이, 게다가 뭔가 첨가시킨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하고 동의어가 있어요. 한꺼번에 외워볼까? moreover, 그 다음에 besides. besides가 s가 붙은 걸 말합니다. 그것도 게다가. 이 besides는 참고로 전치사도 되고 접속 부사도 돼요. 둘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올 만한 게 subsequently. 네, subsequently는 딱 봐도 ly 붙으니까 부사인데요. 뜻은 추후에, 그러고 나서, 그런 후에,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however, 그러나 이런 의미고요. 앞에 언급했죠. 예, nonetheless, nevertheless, even so 까지. 얘네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셨나요? 시험에 잘 나오는 전치사, 접속사, 접속부사 위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 강의를 한 번만 듣지 마시고요. 여러 번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 날 때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거예요. 어차피 모든 암기는 반복을 해서 암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설명도 여러 번 중복해서 듣는 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오케이.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전치사를 이용한 수거들이 있어요. 이 전치사는 그게 문제예요. 뒤에 오는 명사 때문에 붙는 것도 있지만 앞에 오는 단어와 수거 관계를 이루는 것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거를 또 시험 문제에 나오죠. 여기 전치사 뭐 들어가냐 이러고 묻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빈출, 전치사, 수거. 다음 시간에 기대해주세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